21세기 민족일보TV 뉴스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1월 21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20일 위성 발사 성공. 20일 중국이 2021년 들어 첫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 CCTV가 보도했다. 텐퉁 1호 03으로 알려진 이 인공위성은 스촨성 시창 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 352 운반 로켓을 이용해 발사됐다. 중국 당국은 위성이 예정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텐퉁 1호 위성은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동통신 시스템으로 중국 우주기술원에서 개발했다. 당국은 이 위성이 중국은 물론 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대륙뿐 아니라 태평양, 인도양 해상 지역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전했다. 중국이 중국몽 실현을 위해 우주 개발을 다그치는 가운데 이번 발사는 358번째 위성 발사로 알려졌다. 중국은 올해 우주정거장 건설 작업 등 40여 차례 우주 발사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미군 상륙겨냥 군사훈련 전개. 이란 육군 지상군이 19일 마크란 해안에서 작전명 어서러티 99 군사훈련을 전개했다. 미군을 겨냥한 이란의 군사훈련이 연일 전개되는 가운데 미리 예고된 이날 훈련에는 특수부대도 포함됐다. 군사훈련 대변인인 샤라피 장군은 육군은 성공적으로 연합작전을 수행했다면서 훈련의 목적은 미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육군 지상군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빠른 병력 이동, 창의적 전술, 공중 공격 및 침투작전, 미사일 공격, 드론 기술 등의 작전 성과를 열거하며 지상군은 매우 강력하고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날 훈련에서 눈에 띈 장면은 육군 특수부대의 스쿠버 다이버 공격이었다. 이들은 헬기를 이용해 해안에 침투한 뒤 바다의 목표물과 해변의 목표물을 타격했다. 특수부대의 이 작전은 적의 지휘와 통신체계 교란 목적으로 알려졌다. 또 육군 낙하산 병사들은 오만해에서 헬기 낙하 훈련을 수행했다고 전해졌다. 현재 오만해는 미국의 니미츠 핵항모 전단이 작전 중이다. 한편 마지드 타흐트 라반치 UN 주재 이란 대사는 1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5년 핵 합의를 재협상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2018년부터 이란에 부과한 모든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의 이상한 행정명령, 수상한 고별사. 임기 마감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연이어 행정명령 10개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트럼프는 18, 19 양일간 무려 행정명령 10개에 서명했다. 법 집행관, 판사, 검사 및 가족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 규제 개혁을 통한 과잉 범죄로부터 미국인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 특정 무인 항공기 시스템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 FBI의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 조사와 관련된 특정 자료의 기밀 해제에 관한 각서, 사이버를 통한 중대한 악의적 활동과 관련해 국가 비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행정명령 등이다. 그 내용 면면을 살펴보면 대통령직을 그만두는 사람이 내리는 행정명령이라고 하기엔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이상한 내용들로 가득하다. 일례로 외국 세력의 사이버 인프라 침입 관련 조사와 관련한 행정명령의 경우 지난 선거 과정에서 미국의 선거 인프라에 접속한 모든 기록과 접속자 신원을 조사하라고 명했는데 도미니언 시스템을 겨냥한 행정명령임을 알 수 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에 120일 이내 관련 조사를 마치고 보고하라면서 행정 권한을 행사할 기관장을 대통령이 선임하게끔 명시했다. 한편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고별사가 공개됐다. 그의 20분 가까이 되는 고별 연설을 두고 빅미디어는 일제히 드디어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난다며 고별사를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그 고별사 역시 수상한 내용으로 일관됐다. 트럼프는 근 20분에 달하는 연설 동안 바이든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는 이번 주 새로운 행정부를 출범시킨다면서 우리라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했다. 그는 특히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최고의 확신을 갖는다는 말을 남겨 의구심을 갖게 했다. 트럼프의 고별사 직후 그 측근인 린 우드 변호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직 최고는 오지 않았다는 메시지로 트럼프의 말을 되뇌며 여운을 남겼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정선거, 반역행위, 헌터게이트로 바이든 행정부 취임 난항. 부정선거 논란 가운데 바이든 당선자가 취임을 앞두고 있지만
차기 행정부 출범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효된 행정명령 13959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를 비롯한 핵심 인사들의 처벌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단순 법 위반이 아니라 반역죄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고 해도 반역행위, 헌터게이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한편 최근 기밀문서 해제로 펠로시 가문의 비밀과 오바마 게이트가 알려지면서 인신매매에 대한 미국민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24일까지 연방재난관리청의 활동을 승인한 바 있다. 피마는 홈페이지에서 인신매매 퇴치해달을 강조했고 국방부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인신매매와 싸우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바이든, 오바마, 펠로시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피마와 국방부에 의해 검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리누드 변호사가 해병대 기지 캠프 펜들턴에서 해병대원들이 CCM, 엘리야 때처럼을 힘차게 부르는 영상을 게재해 화제가 되고 있다. 리누드 변호사는 군대가 오직 하나의 해결책이라면서 군부의 절대적인 지지를 여러 차례 암시한 바 있다. 워싱턴 DC에 배치된 군인들의 태도에서도 이 같은 징후를 읽을 수 있다. 군인들은 펠로시가 취임식 당일 나를 보호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4번 반복했으나 일절 대꾸하지 않은 반면 밀러 국방장관 대행이 앞으로 몇 주간 고생해야 하는데 잘 부탁한다는 인사에는 즉각 알았습니다 하고 답하며 대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구촌 곳곳 일주일 새 의문의 정권 개각, 사망사건 속출. 세계적 범위에서 정권 개각과 돌연사 등의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급변하는 정치 판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메드베데프 총리와 경제, 에너지, 안보부 장관이 경질됐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자진 사퇴를 표명했으며 네덜란드의 마르크 류테 총리는 보육 보조금 부실 관리에 책임을 지고 내각 총사퇴를 선언했다. 이탈리아의 주세페 콘테 총리와 마테오 렌치의 연정이 붕괴되면서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쿠웨이트의 사바 알칼리드 알사바 총리가 공식적으로 정부 사임을 발표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연방하원 5명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바론 벤자민 드 로스차일드가 스위스 자택에서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전해졌으나 자연사인지 사고사인지 원인은 불명확하다. 로스차일드는 전 세계 금융을 좌우하는 금융자본 집단의 거두 중 하나다. 일주일 새 벌어진 의문의 정권 개각과 사망사건 등이 임기 말 트럼프가 진행 중인 국가기밀 해제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미 대선 부정선거의 스모킹 건으로 되고 있는 이탈리아 게이트와 관련 있는 나라들인 독일과 이탈리아의 정권 개각, 오바마 게이트와 관련된 러시아에서의 개각 소식이 연관돼 있다. 나아가 이탈리아 게이트가 폭로된 후 갑작스런 바티칸 정전 사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교황 체포설과 지난 8일부터 14일 사이 교황청 고위급 주교 9명이 일주일 새 코비드19로 사망한 사건이 벌어지며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1월 21일 뉴스브리핑 마칩니다.